저는 조산사구 국제수의상담가입니다. 현재는 서울미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윤경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이 가까워져 자궁이 커지면서 또 이제 아기가 막달이 되면 점점 아기가 골반 입구 쪽으로 내려오면서 양수양이 줄어들게 돼요. 양수양이 주는 만큼 배가 외관상 봤을 때 배가 아래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비는 느낌이 들면서 숨쉬기가 갑자기 편안해집니다. 가장 배가 최대치로 높을 때가 34주, 5주, 6주, 7주 요 무렵이 가장 배가 많이 높아요. 양수양도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는 양수양도 조금씩 줄면서 이제 배가 아래로 처지게 되는 거예요. 막달이 되면서 배가 처지게 되면 골반 입구까지 아기들이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출산이 가까워지면 가슴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자궁이 처지니까 방광을 눌러서 소변은 조금 더 자주 마렵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태동이 줄고 이제 규칙적인 진통이 조금씩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언제쯤 아기를 낳을까를 예고하는 증상은 이슬이 보이고 양수가 터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슬은 끈적끈적하고 흰 점액에 피가 섞인 물질이다. 보통 이슬이 비친 후에 2, 3일 뒤에 진통이 온다. 이슬과 진통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진통 전에 이슬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도대체 이슬은 뭐지? 말만 들었는데 잘 몰라요. 제가 입고 있는 조끼를 한번 보시면 빨간 테두리가 자궁입니다. 그죠? 이 자궁 앞에 자궁경부 들어보셨죠? 자궁경부. 자궁 입구 길이는 보통 짧아도 3cm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궁경부 길이가 보통 4cm에서 5cm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껍고 여기 경부 안에는 끈적끈적한 점액들이 꽉 차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자궁 안은 무중력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양막 안에 양수가 있고 아기가 있고 태반이 있죠. 이상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몸 안에서 자궁 입구를 부들부들하게 하는 호르몬이 이제 막달쯤 되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궁경부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면서 이 두껍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아랫배가 약간 생리통 같이 조금씩 아프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 가득 차 있던 점액이 떨어져 나오는 게 이슬인데 이 점액에 피가 섞였다 그랬죠. 이 점액이 워낙 자궁경부에 딱 달라붙어 있었는데 이게 억지로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코를 세게 풀면 코피 나죠. 그죠? 그리고 힘을 많이 쓰면 눈에 충혈이 되는 것처럼 작은 혈관들이 터져서 같이 나오는 게 이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슬이 보이고 나면 보통 며칠 내로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양막에 구멍이 살짝 조금 나면은 양수가 새기 시작합니다. 양수가 일단 많은 양이든 작은 양이든 양수가 흐르기 시작하면 이 양막은 이제 아기를 완전히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외부 공기가 그 구멍을 통해서 아기한테 전달이 되면 균들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양수가 흐르면은 양막이 찢어졌을 경우에는 그냥 하루 정도만 지켜보고 유두분만을 하거나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늦어도 이틀 안에는 아기가 엄마 몸 밖으로 나와야 안전하다고 보고 있어요. 양수만 그냥 조금씩 새서 소변은 아닌데 움직이니까 찔끔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변이 새나 이게 양수인가 잘 구별을 못한다. 그러면 패드를 받치게 되죠. 반드시 뭔가 소변은 아닌데 뭔가 물이 흐른다는 느낌이 들면 패드를 받치고 반드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왜냐하면 양수가 새는 것은 우리 자궁안이 아기한테 안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틀 내에 아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병원 진료할 거라고 깨끗하게 하고 가야지 해서 세척을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 돼요. 여기 아래쪽을 절대 세척하시지 마시고 패드를 그대로 받치고 오셔서 양수가 새는지 리트머스 시험지로 검사를 해야지만 정확하게 양수가 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질분비물들이 있어서 가려움증이 있어서 병원에 올 때도 여러분들은 세척하지 말고 오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균 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아이디어란 것은 이슬이 딱
보이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배가 살살 아프고 규칙적인 수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진행하다가 양수가 팍 터져주면 이 양수가 물의 힘으로 아기 나오는 산도를 한 번 더 밀어주는 거예요. 잘 열리게. 그러면서 산도를 깨끗하게 세척해 주거든요. 이 아기가 그 다음 순서로 나오면 가장 좋은데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따라서 양수가 먼저 터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슬이 먼저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하고 나서 이 나머지 두 가지들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제 우리 아기를 만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출산에 이슬도 보였어요. 이제 진통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규칙적인 진통은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가끔 배가 뻣뻣해지는 자궁수축이어서 배가 뭉치는 느낌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거는 느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자궁은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면 배가 딱딱하게 뭉칠 수가 있어요. 근육은 자극을 받으면 뭉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걷다가 한번 배가 뭉쳤다. 이럴 때는 좀 안전한 장소에 기대거나 앉아서 이 수축이 뭉친 것이 풀릴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주의할 사항은 특히 7개월 이후에는 배를 문지르시면 안 돼요. 배를 문지르면 더 많이 자극이 돼서 진짜 진통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가진통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배를 문지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숨 쉬면서 이완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진짜 진통이 왔을 때는 달라요. 오늘따라 배 아픈 게 배가 뭉치는 게 좀 느낌이 이상한데 그러면 그때부터 시간을 한번 재보세요. 배가 한번 뭉치네. 또 내가 일을 하다가 또 배가 뭉쳐서 시계를 보니까 약 1시간가량 또 흘렸어요. 이런 식으로 1시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뭉침 현상이 조금씩 생긴다. 배가 병원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조금만 지금은 별로 심하지 않은데 조금만 더 있어 볼까? 했더니 1시간에 이제 2번씩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원으로 와야 되는 것은 배가 어느 정도 뭉칠 때 병원에 가면 좋으냐 하면 보통 1시간에 3번에서 4번 정도, 초산모라면 3번에서 4번 정도, 경상모는 2번 정도 뭉칠 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픈 정도가 한 번 수축이 왔을 때 처음에는 10초, 20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수축의 강도, 그 다음에 수축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10초, 그 다음에 20초, 그 다음에 3, 40초 정도 이렇게 강하게 수축이 오게 되는데 규칙적인 진통이 1시간 안에 3번, 4번 이 정도로 오면은 여러분들은 병원에 오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기가 나는 37주, 8주쯤 됐는데 우리 아기가 이제 태동이 조금씩 줄었는데 오늘따라 아기 움직이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산부인과에 문의를 하시고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뭐가 보이는데 그냥 피만 줄줄줄 끈적끈적한 이슬 같은 것은 아니고 뭔가 피만 패드에 자꾸 묻어 나온다. 이거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변은 아닌데 물 같은 게 줄줄 흐른다. 이럴 때도 병원에 꼭 오셔야 되는 증상들입니다.